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도는 예, 그렇죠. 그렇기로 했는데 저번에 질문이 있었잖아. 예,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겠는데 설명이 좀 2주를 고민했는데 막 방법이 없어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몸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의 설명을 그 어떤 관점으로 관점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몸에 대해서. 몸이 뭐냐고요? 몸에 그래서 그게 강의 때마다 그 몸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필요하다는 건 지난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관점으로만 한 부분만 떼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요. 전체적인 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없어요. 그게 몸이라는 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냐면 전체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런 라기보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또 나중에는 문제는 설명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그걸 알고자 하는 분들이 좀 어렵게 이해해서 결국은 설명하는 거나 알아듣는 거나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말의 생선수설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나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몸체계를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몸체계가 이렇다 아니면 몸이 이런 거라고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거나 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애매해요. 감 잡는 거나 알아듣는 게.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했던 몸체계 중에 가장 궁금했다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게 존인가? 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던가? 책에는 존을 어떻게 설명했죠? 그게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종을 설명할 때 내가 살던 고향에서 내가 떠나갖고 거기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 그것이 존이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그런 식의 존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고향을 떠나 있는데도 몸은 떠나 있는데 떠나 있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떠나 있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장소를 벗어났으니까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고 이해하거나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만 그 장소를 벗어난 거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이동이에요. 근데 그건 물질적으로만 이동한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아직 이동 안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이동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고향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꿈속에서는 고향을 가요. 꿈속에서 아직도 고향을 꿈을 꾸고 있잖아요. 자주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꿈을 꿔요. 맨날 꾸는 건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꿈에 고향을 가요. 이것도 몸은 떠나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아직 고향에서 떠나 있지 않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렇게 그 세포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것들도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떠나 있지 않다고요. 많은 것이 서로 융합되어 있고 넓게 퍼져 있다고요. 일종의 연기라고 했잖아. 연기. 불 꺼지면 나오는 그 연기요. 담배 연기처럼 담배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기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연기도 눈에 보이죠. 아니요. 눈에 보이는 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담배를 만약에 피우면 눈에 보이지 않을 시간 지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냄새는 나잖아요. 아니에요? 냄새 안 나요? 납니다. 그건 아직 연기가 있는 거잖아요. 해보죠. 네, 그렇게 방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하는 부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형태를 규정 지을 수 쉽게 하는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삶을 판단을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쉽게 보여지거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의미성으로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첫 서구 문명의 충격은 불교예요. 불교가 이제 처음으로 서구 문명에 들어오는 그 충격인 건데, 그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체형론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쪽은 이렇게 체형론에 대해서 잘 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 아무튼 이게 지금 서양인들의 논리를 많이 배우면 체형론은 상당히 쉬워지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렵죠. 이 체는 실체예요. 일종의 신이라고. 형의 상하. 용은 현상세계예요. 이 체를 규정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체를 규정 못 하잖아요. 이거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용론을 많이 쓰지만 이게 체고 이게 용이라고 이렇게 뭐 많은 철학 체계에서나 좀 많은 사람들이 쓰기 있지만 이 체용론을 명확히 규정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근데 이거는 불교 들어온 이후 생긴 거 우리식으로 하면 도덕이에요. 아니면 음양이나 동정이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 어디가 동이야? 이게 동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하면 이쪽이 체예요? 이쪽이 체예요? 진짜 순서로 안 될 것 같아요.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이쪽 세계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 체를 이 실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체용론으로 이런 것을 보려면 애매해요. 왜 애매냐면 이 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음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잘 있었냐 물어보면 네 덕에 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긴 뭐 내가 도와준 건 없어요. 돈 준 것도 없고 뭐 힘들 때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도 없고 한 것은 없는데 그냥 우린 네 덕에 잘했다고 하거나 덕분에라고 얘기해요. 그 덕이 이 덕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짓은 없지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실제로 한 게 없냐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사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덕에 대해서. 이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몸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냐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있고 네가 구체적으로 내 옆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거나 많은 나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일가 친척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등지고 살지 않는 한 그런 대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그것만으로 나한테 힘이 되고 있다고요. 직접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친척만 친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연밀에 따졌을 때
직접적인 도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깔려 있는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이 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요.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이면에 많은 깔려 있는 것들이요. 이게 더 중요하게 보는 거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일종의 주역이에요. 이게 이때잖아요. 불이에요. 여기서 중심은 이거예요. 이게 음이거든요. 불인데 음계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잖아요. 이게 둘째 여자. 중녀. 예? 이게 왜 주역에서 이 두 양이 있는데 굳이 하나 있는 음을 중시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괴를 설명하냐면 주역은 기미를 중요시 여겨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음덕이 막 더 중요하다고요. 눈에 보이는 날 도와주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알고 있는 관심 가져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실체를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드러나려고 하는 그 부분이요.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래서 기미를 관심 갖는다고요. 기미 어디에 어떤 기미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더 관심 가져요. 이제 일어나 버리면 사건이 터지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걸 걷잡을 수 없어요.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하는데 일어나기 이전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기미가 움직이고 있을 때를 관심 갖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체형론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체 자체를 규정하기 어렵거든요. 애초에 덕이나 도나 어버치나 매치나요. 그게 그거예요. 이런 게 음이 딱 음양도 설명하면서 또 책을 보면은 너도나도 한다는 소리가 꼭 음지양지 써요. 음지양지 가지고 이제 그 음양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시작하려 해도 된다면 되는 거지만 음양론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걸 설명할 그 음지양지 보고서 음양을 알아낸 게 아니라 음양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먼저 개념이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있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실체적인 그 현상 아니면 눈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음지양지가 먼저가 아니라 음양이 먼저예요. 내가 머리에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떤 삶을 보면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먼저 머릿속에서 뭔가 이게 이건 같고 저게 저거인 것 같다면서 그 사고 정리가 돼야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도덕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굳이 그렇게 설명했던 것은 덕은 움직이는 어쨌든 만났으니까 네 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현상적인 면이 있어요. 교통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의 목적이요. 네 덕이라 말했을 때 그 덕이 목적이 있어요. 덕에 목적이 있다고. 그냥 덕이 아니에요. 덕에도 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에 해당하는 게 도라고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는 것은 덕인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데 행위에는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이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목적이 없는 건 내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이 없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걸 도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이 세상의 목적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도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도가 뭐냐고 물으면 그 세상부터 먼저
그 제한에 들어와야 돼요. 뭐 우주부터 시작하면 우주의 도가 있고 태양계의 도가 있고 지구의 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가 있고 우리 가족의 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 도가 있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더 세분해도 돼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서 이 도를 생각할 거냐고. 이 도요. 그냥 도라고 하면 우주 보편적인 도를 깨달을 것처럼 하면 그건 허영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이걸 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주 보편의 도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목적이 뭐냐고요. 이 우주가 그냥 뭐 천체 물리학적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 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 세계는 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예요. 이 세상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우연 따발이에요. 그럼 도가 없는 거잖아요. 도가 없다는 게 요즘의 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하라고요. 네 목적이 뭐냐고요. 네 삶의 목적 아니면 의미성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넘어가거나 우리 나라로 넘어가거나 지구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올라가 봐야 힘만 들어요. 허무해지고. 그래서 이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몸이고 저것도 몸이고 또 몸인데 이게 그거에 나중에 설명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몸이라고 알 수 있겠죠. 설명이 더 어려워지고 있죠.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일종의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생활을 중요시 여겨요. 경제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사회생활의 애매하긴데 여기서는 지위라고 해요. 권력인데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있으면서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말은 그냥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죠. 나 돈이 얼마 있다고 하는 건 돈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이 두 개는 떨어지지 않아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두 개 다 얻어야 그게 요즘 사회에 성공한 것이 돼요. 돈도 있고 사회적 명예도 있어야 돼요. 명예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경제생활은 돈벌이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리고 사회생활은 이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분명히 엄청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돈 버는 방법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돈 버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것을 배웠든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냐 따지니까 이건 쉬운데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명예를 만들고 명예를 지키고 이 부분이요. 이게 요즘 우습게 되겠잖아요. 명예 옛날 하는 것처럼 뭐 체면에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터부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요. 내 가치가 중요하죠. 이 자기 가치란 말이에요. 돈이 날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아. 돈으로 인해서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돈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이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다면 좋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 문제로 가는데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이 경제 영역이 돼요. 경제 영역. 내가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또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인프라가 무슨 뜻이에요? 기반? 땅이잖아요. 그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고요. 내 몸이에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땅이요. 그 전체를 다 몸이라고 한다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몸이라고 한다고요.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생활 영역이요. 이게 내 몸이에요. 이 크기가 있다고요. 근데 이 크기가 작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넓게 움직여도 겨우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작은 부분이에요. 자기 의식주 해결에 불과하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이게 해결돼야 의식주, 신체 의식주가 해결돼야 그 다음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신경 안 쓰니까 이 영역이 별로 없는데 이 명예의 영역이요. 이것도 영역이야. 이것도 몸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몸의 체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관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은 여러 몸이 있는데 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고 자기 주변에 있고 자기가 그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나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적인 거 지위적인 거에 신경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해요. 자꾸 몸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자꾸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말은 쉽죠. 이게 몸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면 이제 걸려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제생활 있고 사회생활 있는데 이게 내 몸이라고 하면 좋은데 몸이라고 하면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이요. 또 목적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건 돈 벌기가 목적인 거고 이쪽은 사회적인 명예가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적인 목적이 또 생겨요. 목적에도 그러니까 상의가 있다는 거죠. 이 전체를 다 하는, 그러니까 내 삶이죠. 이걸 합치면 다 삶이, 내 살아가는 게 되잖아요. 삶인데 이 삶 자체의 목적도 있을 거라고요. 네가 돈 벌어서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네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잘하거나 도와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서 네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움직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1년 내내 뭐가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뭐 때문에? 근데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움직여요? 나? 이건 여긴데?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야? 권력 가지기 위해서? 하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잖아요. 이 다요. 이거 합쳐서 그 삶요.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의 목적. 그럼 그런 목적이 꼭 있어야 되냐고 하면 없어도 돼요. 아무 생각 없는 목적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존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이걸 고민해요. 인간만이. 인간 아닌 자들은 굳이 이걸 고민하지 않죠. 고민할 정도로 진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건 다 해요. 짐승도 먹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냥을 하잖아요. 경제는 사냥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 있는 돈을 사냥하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짐승들은. 인간이 이거 신경 써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떤 인간일지를 고민하는 건 인간만이 한다고요. 근데 이게 결국 저걸로 간다고요.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야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자기 발견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기 발견이요. 근데 자기 발견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셨냐고 묻는 거고. 그게 삶의 목적이 그때그때도 틀리잖아요. 전체적인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살면서 20대, 30대의 나이가 들면서의 삶의 목적도 틀려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의 그 삶의 목적도 틀렸으니까. 삶의 목적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왜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인 것 같기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내가 왜 사는지 아니면 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잘 몰라서인 거지 전체는 이미 정해져 있거나 그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 이게 아니라 함축해서 하나요. 저로 말하면 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미 사춘기 그 이전부터 저는 삶의 목적을 하나 정하고 오직 한 놈만 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만 팠다고 해서 목적이 하나라고 해서 그게 간단한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포괄적인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규정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면 이거가 똑같아요. 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말 그대로 돈벌이라고 얘기하면 편할 것처럼 보이는데 돈벌이가 내 영역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어떤 것이든 개념을 딱 정확하게 규정 짓는 거에 어려운 이유가 그 통찰 여러 개의 그 사건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의 공통 분모가 뭔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요. 경제 활동이 왜 몸이냐고. 왜 몸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굳이 내가 회사에 가야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퇴근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요? 오늘 한 일 생각하잖아요.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일 할 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퇴근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퇴근이 안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 놀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퇴근하면서도 몸만 퇴근하고 나머지는 퇴근 안 되어 있냐고요. 그렇게 압박을 해요. 회사에서. 특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그 이념 하에 많이 다그쳤어요. 몰아붙였다고요. 개 몰듯이 몰았어요. 아직도 지금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사라지기 어렵고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위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어린애들 다 죽였으면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그렇게 좋냐? 새끼들 하는. 진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그쳐가면서 몸에 따라서 마음도 같이 가게 하는 그 삶을 어렵게 했다고요. 집에 퇴근할 때 몸만 가고 정신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잡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알든 모르든 이미 했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뤄봤어요. 그 로마 검투사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들 왕이 즉위하고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의식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검투사의 그 스포츠요. 사람 죽이는 스포츠로서 관심을 딴 데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몰아요. 아주 머리가 좋죠. 이건 닥치면 멍청한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면 어려워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면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해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뭘 설명해주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왜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냐면 알고 있어요. 닥치면 해요. 그 위치에 가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이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민하면 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네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어느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몸은 육체는 집으로 퇴근했는데 정신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다면 난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몸이에요. 회사에 몸 한쪽을 떼어놓고 온다고 돌아다닌다고요. 기형이죠. 대단히 기형이에요. 우리가 많이 기형이에요. 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놓고도 아직 자기가 기형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데 알아요. 사는 게 허무하고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느껴요. 자기 몸 한 부분이 어딘가에 있다고요. 여기 없다는 거요. 여기 없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지를 알지 못해요. 다만 뭔가 허전하다는 건 느껴요. 그걸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죠. 먹을 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물건에 아니면 그 무엇에 채우려고 해요. 자꾸. 정말 떨어져 나간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떨어져 자꾸.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몸을 분리시켜 버린다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좀 될까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말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회사에 몸을 놓고 오듯이 아까 고향 얘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도 고향 한 곳에 내 몸의 일부가 있다고요. 떨어뜨리고 온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벌써 2개 떨어뜨렸어요. 2부분이 있는 거예요, 몸이. 고향이 하나 있고 회사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몰래 사귀고 있는 여자한테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이 있으면 골프하는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 종교 있으면 거기도 하나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몸이 여러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몸이라고요. 이게 존이에요. 몸으로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존으로서는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일되어 있다고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고향도 내 몸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회사도 몸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골프장도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도 그 어딘 곳에서 계속 여기저기에 한꺼번에 다 자기 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렇게도 얘기해. 거꾸로. 내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몸이기도 하고 회사가 내 일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제 어디가 중심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이성은 하나인데 몸은 여러 개인 거예요. 육체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꼭 외계인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외계인은 꼭 여기 하나의 그 여왕벌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일벌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이건 모니터예요. 다 단말기에 불과하는 것들이요. 아무리 이게 외계인 하나라 하더라도 생각은 얘만 하잖아요. 그게 회사에 종속된 몸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회사가 중심인 거고 나머지 회사원들은 다 단말기예요. 쪽쪽 다 빨게 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뭔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뭐가 나가는지 모르죠.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건 아까 말한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 회사도 내 몸이라고 날 중심으로 회사를 이렇게 날 중심으로 회사 골프장 아니면 고향 친구 아니면 누구 무구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려면은 일종의 중력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중심으로 남의 몸의 일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이에요. 신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 종속되어 있거나 신의 일부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 말하는 게 결국은 나는 신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걸 좋게 설명해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신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또 얘기하면 그 일부일 뿐이에요. 신이 쓰다 버린다고요. 마음에 들면 칭찬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패고. 상당히 그 엄하고 무섭죠. 그래서 정의의 신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쓰다 버린다고요. 언젠간 버릴 거예요. 내가 영원히 신에게 알랑방구 끼지 않는 한 언젠간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영원히
그 밑에서 알람방구 하거나 아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째 몇 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의 가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먼저 간 건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개, 그러니까 몸, 육체 이게 꼭 몸에 저처럼 이렇게 이게 몸의 구조다, 몸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있다고 말을 해도 되는지는 제 주장인 거고,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의미 체계로. 이건 제 의미 체계인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타 때문에 그래요. 이타라고 하면, 아니, 도덕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분산되면 아무리 내가 내 중심을 살려고 해도 분산되어 있는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 이게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잡념이 일어난 것 중에 이유가 내 몸에 의해서 이렇게 소통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잡념이 떠올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하게 되고 저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냐면 텔레파시 같아요. 내 몸의 일부가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면 벌써 난 느끼고 있어요. 뭔가 불안해요. 머리가 떠오르게 돼요. 뭔가 만약에 그것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친정이 여기 있는데 친정에 몸이 일부가 가 있단 말이죠. 친정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뭔가가 느껴져요. 전화 걸잖아요. 자기 전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화 걸고 싶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돼요. 내 몸의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나한테 계속 영향을 와요. 그래서 잡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수도에서 잡념 사라지게 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몸을 다 끊어놓으라는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끊어놓으면 남는 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 세상과 모든 걸 다 끊어놓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도 닦아서 해야 될 문제는 이 도덕인데, 그리고 이거를 내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데, 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한 건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해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계속 사람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생활체계, 내 생활체계가 몸이라고. 별로 어렵지 않은 말 같은데 어려워요. 내 생활하고 있는 그 반경이 나의 모든 거예요. 그 질이 나의 질인 거고,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내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요. 간단하게. 근데 그게 목적이 된다고 해요. 삶의 목적이. 이 삶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기가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스럽지 않은 설명이야, 뭔가. 설명 어떻게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돌아오고 밖에 얘기인데. 에? 몸이 돌아오고 밖에 얘기. 몸이 돌아오고 하는? 몸이 돌아오고 한다고? 돌아오고 하면. 그건 너무 잘라놓은 것 같은데. 몇 분을 설명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허무해지는데. 이게
수도하면서 이런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생활하다 보면 자꾸 옛날식 상식으로 넘어가요. 생각이. 이건 아닌 걸 아는데도 자꾸 과거로 넘어가고 과거처럼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걸 습기 제거라고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습기 제거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중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과거처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습관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남아있던 자리는 전부 다 습이 아닌가요? 습이 될 수도 있는가요? 주체적으로 산다는 건 여기서 말하면 또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주체적이 된다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 몸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초보자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건데 정말 나중에 보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몸이 여러 개라고 했잖아. 몸이 사방에 여러 공간에 여러 시간에 몸에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몸이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내가 살았던 공간이잖아요, 그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습이 남아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쪽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근데 습이 아닌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습이라면 제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거할 수가 없다고요. 또 제거해서도 안 된다고요. 제거할 수 없는 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아니죠. 내 몸이라니까요. 왜 몸을 왜 제거해요? 팔다리 끊어놓고요. 제거할 수 없으니까 습이 아닌가요? 네, 내가 습기라 얘기했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야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습기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제거하는 걸 습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할 수 없는 거니까. 제거할 수 없다니까요. 왜 제거해 그걸?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해야 돼요. 더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더 몸을 넓게 퍼뜨려야 돼요. 제가 왜 돌아다니겠어요? 일종의 기분은 못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어느 곳에 갔다 오면 인해서 거기와 내가 일종의 그 존으로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나 영역 확보가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우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체계라고 했잖아요. 엊그제 읽었던 남명의 한 말처럼 얘기했잖아요. 내 생활 체계가 내 도가 된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넓고 크게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도가 만들어진다고요. 계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크게 넓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몸이 넓고 커진다고요. 생각만 커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커지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동하라는 것은 아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기가 내 몸이 되고 내 몸으로 만들어 놔야 거기에 맞춰서 내 수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처음에 초보자한테는 주체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발견, 자기가 되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는 것이 초보자한테 가르쳐지는 첫 번째 가르침인데 나중에 올라가면 좀 다르게 의미를 바꿔요. 내가 날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여러 몸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저기에 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내 중심을 바꿀 할 수가 의식은 이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뇌에서. 그렇게 되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고단자 공부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것도 하나의 습기예요. 의식을 빗대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개인적인 사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의식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의식도 무식화라고 하듯이 의식도 내 몸체계에 맞게 퍼뜨려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이 의식도 점점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전체 내 몸 전체에 맞게 판단하는 것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걸 습기 제거라고 한다고요. 제거가 아니라 확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을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그 말에 맞춰서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궁극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에 빠져서 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거가 아닌 거죠. 나중에 보면 또 제거가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습기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화가 아니라 유화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날 없애는 게 아니라 날 강화시키고 확장시킨 거라고 나중에 가면 의미가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쓰는 말하고 나중에 초보자 아닌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달라지는데 책이나 가르침이나 모든 것에는 다 맞춰지는 초점이 초보자예요. 원론적이잖아요. 원론적이고 또 초보적이고 좀 어렵거나 그 좀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글들은 없어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걸 가지고 뭐 비의가 있다거나 구심점수가 있다 하거나 따로 가르쳐주는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래서 있는 거고 아니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없는 거고 그건 초보자가 알 필요가 없거나 알 수가 없어서 비밀인 거고 그래요. 그 대단한 거라서 비밀인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한데 초보자한테 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화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화가 아니라고 하는 건 구심점수라고요. 근데 이제 글이나 정전에는 분명히 무화까지만 나왔으니까 이게 본래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또 정리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네? 네. 알아들었다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정리를 해봐요. 정리해봐요. 안 되는 부분도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에서 조금 바꿔서 발상전환을 한 것 정도예요. 이게 정말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보는 방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나 상식적인 정의가 있는 거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규정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몸을 설명하는 건 제가 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얻어지는 게 있으면 얻어지는 거고 나는 다르게 하고 싶다면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보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고향을 떠나왔어도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을 했어도 나의 일부는 회사에 있고 고향에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있는 부분을 그냥 기억이라고 그걸 기억이라고 하지 아마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여운이거나 여운이나 기억인데 그게 단순히 여운이나 기억이 아니거나 아니면 기억이란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건데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육체만 보면 몸의 일부가 아닌데 영혼이라든가 영, 백, 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라고 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땐 분명히 그것도 내 일부라고요. 내 기억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되면 이것도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강박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를 판단하는데 그건 지금 사람들의 생각 습관인 거라고요. 다르게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많은 것, 그러니까 내 몸에 없지만 내가 경험해 봤고 본 적 있고 가본 적 있고 생각하고 기억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내 몸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나 생각나는 거,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몸의 일부, 어떤 곳에 있는 내 몸의 일부가 감흥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 느낀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요. 그 가장 간단한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내 생각하면서 질문하거나 막 고민하고 뭔가 떠올리면 제가 글 써주잖아요. 생각해주고 말을 해주고 아니면 강의에서도 얘기해줘요. 네. 내 몸의 일부잖아. 일부라는 게 분명히 그 사람이 날 생각해도 나와 소통되어 있고, 그걸 다르게 하면 소통이잖아. 소통이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몸이라고요. 그것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움직이는 것들은 내가 느낀다고요. 생각만 바꾸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물질 설명인 거 언제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개념은 나한테 영향이 오고 그로 인해서 행동하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이 있으면, 감각이 되면 다 물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질을 규정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질이 다르다고요. 영향 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감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수준 이상도 감각이 되는데 누구는 어느 이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감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대부분의 임계점은 이 부분이라고 말을 한다면, 밑으로 내릴까 위로 올릴까? 좀 더 작은 임계점에서도 감각이 감흥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흥이라고 그래요. 감각이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감흥이라고 하면 오감 너머에 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감 감각이에요. 근데 오감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감응을 하는데, 여기도 임계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람마다 틀려요. 민감한 사람들은 좀 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임계로 느껴요.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올 때, 오기 전에 몸이 느끼는데, 이게 예민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뭔가 불안감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 무엇으로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소식이 오니까 소식을 보내주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의 형상화예요. 꿈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만약에 이게 제 책이 배달된다면 그 사람이 내 블로그를 봤으면 블로그에 보이는 게 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용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이 많으니까 책이 배달되는데 그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용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뭐 본인은 오늘 용을 보거나 명 같은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무섭거나 이상하거나 황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 책 가는 거예요. 책 배달이에요. 그럼 책이 용하고 뭔 상관이냐? 그건 그 본인이 저를 용을 이미지화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용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 용과 비슷하냐면 자꾸 내가 주입을 했잖아요. 블로그에 용 있고 용령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상당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한테 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의 그 부분만 자극이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임계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다른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이게 상당히 설명해 주기 어렵거나 그런 걸 민감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보였거나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상식적인 사고로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사고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그 피부에 걸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감각으로 우리는 사고를 만들었고 관념체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오감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느꼈어도 우리는 오감으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이건 오감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몸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감각을 못해요. 감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오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넘어서 육감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오감과 육감의 차이는 이건 잡념이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로 해석을 해요. 이걸로 해석되지 않으면, 여기에 걸러지지 않으면 못 느껴요. 이게 걸러질 때 그때를 이 감흥,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임계점. 내 사람마다 여기 임계점의 깊이가 다른데 많이 다르다 보면 별것도 다 느낀다고. 근데 이 임계를 하려면, 어떤 것을 감흥하거나 느끼려면 그것도 저는 몸이라고 했다고. 그걸 기라고 하잖아요, 다. 이게 요즘은 기라고 설명하는데, 기라고 하면 요즘은 상당히 그게 객관사물처럼 돼 있어요. 이 기라는 개념이. 객관사물. 기가, 그 기를 내가 느끼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건 그렇게 외부 객관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요. 단순히 기가 나와 또 다른 그 무엇과 연결시켜주는 게, 이게 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여기 와 있다고요. 내 몸 하나 일부를 여기에 접촉시켜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의 일부 하나로 이렇게 포괄시켜져 있다고요.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렴풋이 연기처럼 퍼져 있어요. 이 세상에. 나의 몸이. 다 이렇게 스물스물 연기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요. 기 아니에요. 이걸 기라고 얘기해. 기도 분명히 이렇게 딱 선이 아니라 기도 이렇게 파동이잖아, 일종의. 파동처럼 생각하잖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기나 제 몸이나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차이나는 거지? 주체요. 기라고 하면 남의 것처럼 보이고, 몸이라고 하면 내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가진 게 워낙에 없어서 뭐든지 내 것처럼 하고 싶어서. 이것도 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설명은 쉽죠, 이해하기는. 근데 이게 행동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이러지만 사람들이 막상 또 대화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기 고집을 하잖아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집한다는 게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기 몸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넓게 퍼져 있는 건데. 자꾸 사람은 벗어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벗어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저랑 똑같네. 이게 차이를 설명해야 되네. 이 몸이라고 한 것도 내 위주로 해석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죠? 나도 내 몸 위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내 몸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같은 거네. 뭐가 다른 거지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나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남의 위주로 생각하고, 저희가 남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나는 어떤 것을 내 소유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 개념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데 거꾸로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조는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위주로 해석해서 내 몸인데 사람들은 자기 거 아니라고 하거나 자기가 구분해요. 그 차이가 생겨요. 항상 또 아까 얘기하다 만 게,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선입견, 자기 지식, 알고 있는 거, 내 성취해 놓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감정, 그것들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자기 신체 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신체의 움직임은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시 이게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넓게 퍼져 있는 그 어림짐작으로 퍼져 있는 내 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내 몸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생각, 감정, 감각, 알고 있는 것, 선입견, 지식 이런 것들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 몸으로 생각해서 막 한다고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근데 그거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몸은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도 써야 된다고. 여기에서 오는 감정, 생각, 여기에서 오는 것들도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는다고요. 평소에. 그럼 이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쓰냐고요. 이걸 쓰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는 게 무아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말라고. 이걸 버리라고요. 이걸 버리면 여기가 보여요. 날 버리면 나 외의 것이 보이는데 나 외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다른 몸들이 보인다고. 이 몸들이 보인다고요. 어렵나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날 버리면 상대방이 보이고 날 버리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렇다고요. 둘이 있는데 누가 있고 누가 없냐고요. 말하는 사람은 있는 거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지 남이 있는지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있고자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을 있게 하고 있는 건지요. 상대방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내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하지 말라고요. 자기 감정은 내보이지 말라고요. 자기 것 주장하지 말라고요. 모든 가르치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이유는 그래요. 더 넓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걸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몸체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별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던 말들이잖아요.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말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맥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거지. 저와 여러분 차이는 별거 없어요. 아는 거 다 똑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맥락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정보가 그래 봐야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 안에서 배우는 거고,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요. 다 지식 정보라고요. 여러 가지 아르마니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서점에 있어요. 뭐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그 맥락 구분을 만들어요. 내 체계를 만들어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제생활 아니면 이 돈벌이 아니면 사회생활 이걸 위해서만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하는 방법이 다른 거 다 하는데 다 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관념체계잖아요. 사고체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고체계라는 게 이런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는 체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돈 벌기 위한 기술 체계. 어떤 것을 해야, 또 어떤 것을 배워야,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돈을 벌고 사업을 할 수 있거나,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안 잘리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위해서 더 돈 벌어주거나, 남의 개가 되거나, 남이 개가 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늑대가 되거나, 이걸 하기 위한 그 사고체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똑같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몸체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이게 별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려면 이렇게 된다고요. 왜 저 사람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 설명한 것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 의도를 알아야지 작가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작가가 사용하는 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도한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건 방법론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써서 논리를 만들고 갖다 붙이고 비약하고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뭘 설명을 하는지를 알아내면 작가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 파악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놈이 뭘 설명하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쓰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저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또 이렇게 설명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져. 결국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방법을 또 안 하시죠. 그렇게만 하기보다 방법론이 재밌는 게 이게 또 뭐 논리적인 거나 서양식으로 가면 이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보편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편적 방법론이 아니라 그 사람만 쓰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이 3단 논법이라 해가지고 보편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해서 3단 논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3단 논법에 자기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그 사람이 있는 성향의 성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를 알아내는 이유는 그 방법론이 마음에 들었다고요. 아까 용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용을 본 것은 자기도 그 용에 대한 이미지, 용이 되고 싶거나 그런 식의 판타지가 자기도 있기 때문인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는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작가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성격이라고요. 그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방법론 따라하면 안 돼요. 제 설명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또 제 몸체기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제 방법론이에요.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거 찾아야죠. 이걸 보고서 뭐가 가능한 건지 알아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름 짓기요. 이름이요? 예, 이름 짓기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만드는 게요.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 배우는 게 이름 짓는 걸 배우는 건데 이름 어떻게 지어요? 개념이 보여야 이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같다고 했잖아요. 블리치 맞나? 없는 시장, 틈새 시장 만드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블리치는 뭐 그렇게요. 틈새 개념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비슷한 상식적인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틈에서 자기만의 그 틈새 개념을 찾아내면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정의가 없잖아요. 그걸 정의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름 짓는 거라고요. 그게 틈을 보는 거예요. 이 틈, 저 틈. 공간을 보는 거라고요. 공간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네, 맞습니다. 이게 공간과 공간 사이예요? 아니면 사이 공간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틀린 거냐면 공간과 공간의 그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가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저도 고민해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사실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간은 없어요. 이거와 저거와 사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다는 건 또 모든 게 다 비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간은 없어요. 공간도 만들어낸 하나의 틈새 개념이에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럼 공간으로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 공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지 않았거나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옛날 경제는 공간이란 말이 없어요. 없나? 있나? 어디에 있나? 예? 주역에는 시위라고 나오잖아요. 시공이 아니라 시위예요. 이게 위치 있잖아요. 지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뭐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공간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 위, 명예라고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도 본다고요. 이거 시공인데, 시공 개념인데 이 공 개념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주역에 나오는 위인요. 주역에는 이 괴를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자를 썼다고요. 우리도 거지에서 왕까지 올라가는 이 거지에서 왕. 이 사이가 괴 6개로 표현한 거예요. 3, 4, 5, 6. 왕이 여기가 왕이고 여기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학령유해잖아요.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후회가 생긴다고요. 학령유해니까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 위는 더 높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중에 공간은 이렇게 수직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수평 개념이잖아요.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서양인들은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거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게 공간이 아니에요. 연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채워졌잖아. 채워져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공기든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든 채워져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수직적인 개념으로 썼어요. 어떻게 달라요? 평등 개념이 있거든요. 그럴까요? 서양인들의 평등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겉으로 보이기엔 서양인들이 더 평등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들이 철학을 할 때 세상은 상당히 불평등했어요. 불평등에 대한 반발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이라고 그렇게 평등해 보이지는 않은데 평등이라고 말하니까 평등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한 검토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것이 사실이어서 유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걸 숨기고 있다고요. 원래 평등하지 않아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불평등을 숨기기 위해서 평등을 말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상위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상위 1%라 그러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말 없는 거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죠. 근데 될 거라고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 불가능. 능하다 긍정하는 불가능이요. 있다고요, 그게. 지금 세상은 불평등해요. 그러면 정말로 평등해지는 게 좋은 세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등이 좋지는 않아요. 설마다 또 여기까지 왔을까? 수직적 수평적. 왜 갑자기 거기까지 왔어요? 공간 얘기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이제 틈을 찾으라고 하면서 방법론 얘기하시면서 뭘까요? 그 얘기는 내가 왜 했을까? 네? 그러니까 스승님처럼 이제 방법론을 이제 스승님처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거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네, 그거요. 책이 무서워서 몸책이에요. 몸책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되어 있다고 장담은 못 한다고 저도. 그냥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싶어요? 이거 재밌는 건데 원래는 잘 알면 잘 생각하면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몸체계하고 괴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연관성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해보면. 연관성 있죠. 아까 언급해 갔듯이 그 몸 크기가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 안 했네. 몸이 몸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퍼져 있는 것에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도 불평등하네. 항상 불평등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게 있는 건데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크기가 틀려요. 아까 그래서 설명한 거죠. 우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고 도화생인데 성당, 우주, 은하, 태양계, 그 구제프인가? 구르지에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설명한 에도 보면 옛날 수련, 그쪽 세계의 수련에도 이걸 7단계로 나눠요. 7단. 7단으로 나눠요. 굳이 걔는 7에 집착하는데 그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글씨가 왜 이렇게 되나? 이건 대충 하는 건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냥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예요. 간단하게. 수신제가 여기 제가 치구 여긴 천하예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는 지금보다 상당히 작아요. 이 천하라는 개념은. 근데 이 부분 태양계도 그들은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이나 그쪽 넘어간 애들은 태양계도 보고 은하도 보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어배분해서 태양이라 그러는데 이 성단이라든가 우주나 우주를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들은 몸 크기요. 이걸 공간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나아가 있으면 몸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자아를 얘기하나요? 자아요? 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자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아가 몸이라고. 그러니까요. 자아가 몸이니까 자아라고 얘기해보면 또 자아가 왜 몸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끝이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일반 만화 기생서가 생각나는데 이거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이나 발끝이 맛을 보거나 생각하고 그들도 냄새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자아거든요. 자아가 머릿속에만 있거나 생각을 머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 프랙탈 이론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물리학적인 것을 이용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부분이 전체가 되는 부분이요.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이 머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결국 이것도 생각이 내 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고 다 모든 곳에서 생각, 감정, 감각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아가 나라고요. 아니, 자아가 몸이라고요. 몸도 자아고.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몸에. 안 그래요? 안 들어요? 이거 나중에 경험할 수도 있는데 수련하다 보면 내 몸속에 누군가가 말 걸어요. 말을 좋게 걸어오면 좋겠는데 딴지 걸어 들어오면 당황스럽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럼 그렇고. 그래서 이 몸 크기 사람마다 다른데 이 몸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 크기에 맞춰서 계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몸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려고 했던 게 하늘공부 3편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하늘 거기에서 하늘공부 3편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앞에 보면 이거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요. 내가 옛날처럼 만약에 내 마을, 태어난 마을 안에서만 살아가면 내 몸은 딱 그 정도예요. 가끔 서울도 한양도 올라가고 뭐 누구 딸을 만나려고 다른 동네도 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한두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곳만 내 몸이 돼요. 간단하게 내가 부산 갔다고 해서 부산이 내 몸이 되지 않아요.
부산에 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느 정도 관심 수준이 돼야지만 그것이 내 몸의 일부로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 가치를 둔다라는 개념은 뒤에 포인트 같은데요. 뭐냐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를 준다는 게 뭐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모르겠는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거나 일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 가족이 거기 있거나 어떤 식으로는 간에 연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찌 될 건가요? 매개 개념인데 매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그 매개가 구체적으로 현상에서 있지 않아도 내 내면에 있을 수 있는 매개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매개라고 하는 거라고요. 매개가 중요한데 매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개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매개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매개를 이용하는 거지. 중요한 건 매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또 확장해 버리면은 마구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다 이 개념이에요. 주술이나 술법도 다 매개예요. 내가 그 재웅이 있잖아요. 재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인형 가지고 찌르면 근데 굳이 왜 인형을 찔러야 돼요? 인형을 안 써도 되는데 인형을 쓰거나 주문을 쓰거나 부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매개예요. 그 매개를 이용해서 상대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건데 그 매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개 있으면 더 집중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사진이라도 있거나 그냥 떠올리면 잘 안 떠올려지니까 사진 갖다 떠올리는 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내 딸을 생각할 때 딸 사진이 있으면서 보면 떠올리는 거 하고 그냥 멍하게 떠올리는 거 하고 그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개를 쓴다고요. 매개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매개 없이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문 부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집중인 거거든요. 그 집중하기 위한 그 매개가 필요해서 부족을 쓰는 거예요. 뭐 설명하다 또 넘어갔을까? 그래서 연역 확보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지식이 된다고요. 내가 그 매개 중에 그 관심을 만들어 놓는 것 중에 가장 큰 매개, 그건 지식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개 개념 좀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건 매개가 아니라 매개를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고 매개는 그것을 더 집중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면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매개를 써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매개일 뿐인 건지 그 자체가 중요한지를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매개일 뿐이라고 결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개는 매개일 뿐이에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요. 저건 매개라고요. 매개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이 쓰는 그 힘을 무마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가장 강한 매개는 결국 또 지식이에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가 어떤 영역 아니면 어떤 곳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방금 전에는 공간적으로 얘기했잖아. 부산이든 회사든 고향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설명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아닌 것들도 내 몸에 만들어져요. 공간 아닌 것들이요. 시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요. 변화되어 있는 거고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요. 영적 세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이게 학교 교육의 폐인데요. 책만 보는 게 지식인지 체험을 해서 얻는 게 지식인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모르겠어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지식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 영역 확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잡다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몸이 되냐고요. 저는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라고 하잖아요. 지식 따로 정보 따로예요. 그건 정보지 지식이라고 안 한다고요. 식이라고 식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유식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이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유식이 된 거예요.
오직 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데 이 내가 없으면 이게 다 식이라고요. 이게 다 내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식이라고요. 식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의식도 이 식의 일부예요. 마음도 감정도 이 신체도 뭐도 그 무엇도 그냥 식의 일부라고요. 여러 식 중에 하나라고요. 치식이 자하고 육식이 의식이라고 이게 대충 말을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잖아. 당신의 그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존엄성 그런 것도 치식이에요. 치식이라고요. 여러 식 중에 일부분이라고. 지금 A는 B다라는 식으로 정의되는 게 그렇게 타당하진 않겠지만 결국 지식이라는 개념이 내가 의미를 두는 거고 내가 의미를 두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다가 사라져버리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의미 체계인데 이건 내 육신, 그러니까 몸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걸 의미를 보든 지식을 보든 하나의 맥락을 이해하든 통찰을 하든 어떤 관법을 만들든 관심을 가지든 목적은 자기 몸 만들기예요. 자기 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있다는 건 몸이 됐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몸을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넓고 크게 자기 다르게 얘기하면 의식을 확장시켜 놓았는지가 그걸 보게 된다고요. 결국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네. 자기 몸이니까 다뤄야 되잖아요. 자기 몸인데 안 다루면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하고 불성하고의 연관성 그러니까 지난 강의의 불성이 뭐냐 불성에 대한 정의를 해명하는 거 같고 네, 그래서 불성이라는 개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걸림이 돼요. 걸림이 되기도 해요. 불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불성도 내 연역의 일부예요? 내 식 중에 하나인가? 확장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책에 보면은 그 권력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천이 권력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 욕망, 네. 그 욕망 자체가 불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있잖아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그럼 이걸 굳이 해야 되냐? 크기를 크게 해야 되냐고 하면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알아서 하게 되냐면 얘기했잖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된 거 맞죠? 우주가 만들어지고 성단 만들어지고 은하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게 하향이잖아요. 하향이라는 건 이게 더 완벽하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주가 완벽하잖아요. 나보다 지구가 완벽하고 지구보다 태양계가 완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위로 상승하고 싶은 욕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었으면 상승 안 해도 되겠는데 나는 우주가 아니거든요. 우주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주화 되고 싶다고요. 이거 확장하고 싶다고요. 수직과 수평이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위와 아까 말한 시위, 시공 같은 것이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지위가 시위, 시공 이렇게 얘기하면 수직적 공간에 올라가는 것이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같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전자기. 전기와 자기는 같은 거라면서요. 너무 이상했나? 아무튼 아이고 그래. 뭐해? 네. 1시간 반 됐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또?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확보에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가적으로 말해서 이 나를 먼저 빼야 돼요.
나를 고집하지 않아야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론적으로. 근데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게, 이게 나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로 이게 확보해 나간다는 게, 바르게 말하면 객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남으로, 외부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예? 객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서양인들하고 부딪히는데, 서양인들은 외부 세계를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대상이에요. 외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알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야 할 대상이에요. 나의 일부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요. 불성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설명 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불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하나의 맥락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제한을 시키고, 좀 서양 철학에서 배우면 그거예요.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제한부터 해야 돼요. 초기 조건부터 설명하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이 한정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는 이런 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서양이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얼버무리듯이 한두 개의 말, 어떤 걸 그냥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복잡해요. 뭔 말인지. 다 도움은 된다고 하거나, 다 뭐면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제한 두고 한정해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성이나 이렇게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할 땐 불성 개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성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나에게도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우주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불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체계라고요. 저처럼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방법론이잖아요. 불성이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성으로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 매개를 만들었다고요. 방법론이라고요.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가 들어오고 선종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대승불교에 의해서 설명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도의 아트만을 베낀 거죠.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고 해야 돼. 브라만이라고 해야 돼. 와, 범아 일체되는 거예요. 범이 브라흐만이고 아가 아트만이니까 범아 일체가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인도가 베낀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들어온 거에 의해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우리 이쪽 문명에서는 그런 식의 개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불성이 있어나 없으나 어떡하라고요. 이런 설명 다른 식으로 설명해도 되잖아요.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다른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 보여요. 설명이. 지금과 똑같아요. 서구 문명이나 서양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확실하잖아. 뭔가 근거가 있고 눈에 보이고 쉽고 간단하게. 뭐든지 미국 갖다 들어오면은 간단해져요. 그 안에 있는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면 된다는 식으로 다이게스트 돼요. 그걸 일본에서 잘하는데 다이게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하잖아요.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불성이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냥 예. 그러네요. 뭐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후려쳐버리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어렵게 됐잖아요. 화엄경의 그 방대한 체계가 그냥 절대 나버렸잖아요. 중국에도 불교 역사가 뭐 천태종, 화엄종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이제스트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선종이라고요. 간단해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불성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선정화되면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알아진 건 없는데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이 해주는 것처럼 딱히 과학이 나한테 가르쳐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준 것 같아. 이렇게 돼요. 안 그런가요?
이게 서양식으로 따지면 부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려면 부처가 돼야지 부성이 있는 거 증명되는 거 아닐까? 서양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내가 객관과 내가 신이 돼야 신을 알겠다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안 하던데. 결국 그냥 감히 신이 되는 건 생각 못 하고 안 되더라만 얘기하던데.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성이 있는 걸 증명하려면 부처가 돼야지만 이제 뭐. 증명이 된 거니까. 이자 가사키 크게 만드는 거야? 부처라도 누가 인정해 주는 그게 문제죠. 또. 게 중에 예? 아니 뭐 설명할 게 더 있으면요. 뭐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질문을 해내는 것도 능력일 텐데 틈을 찾아야죠. 오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15분 썼다. 쉬었다 하고 싶다고요. 15분이 아닌데 그럼 3시까지 쉴 건데 20분을 쉬는데 5분 설명해야 돼요. 5분. 뭘 해야 될까? 진단하 갈까요? 하는 거에 마저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완주가 커지는 것도 몸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완주예요. 내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주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주 개념이 이 개념이 되는데 먼저 자기 몸을 확대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를. 근데 몸에 맞게 자아를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내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자아 성장은 몸의 크기에 맞는 정도의 자아 성장이 됐냐는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인 됐으니까 성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자아는 많은 부분에 상처받아 있고 찌그러져 있거나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인생의 성취에 영향을 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몸에 맞는 정도의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거고 그게 몸에 맞는 정도의 그 자아 크기, 자아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이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은 이만큼 큰데 자아가 일종의 자아가 확장돼가지고 그 커진 그만큼의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됐을 때 만들어져 가는 게 이게 완주가 되어간다고. 완주가 얼마큼 만들어졌는지가 내 자아 또는 의식이 얼마나 확장되어 갔는가를 보는 거라고요. 의식의 질을 공간적으로 이게 환산시킨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돼요? 네,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내 거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죠. 내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그 중맥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중맥이 열리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건 자기 심리적으로 또 자아가 상처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해결이 있거나 그것을 안고 갈 수 있거나 그 부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 정도의 강함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게 우선 되고 그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맥 넘어서의 그 수련이 진행될 거라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 성취를 이루어야 내 것을 볼 수 있고 내 것을 확인하고 의미를 알면 다른 사람 것을 확인하고 의미를 알게 된 것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그래서 수련이 단순히 도닦기라고 하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성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사람이든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안 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들게 되는데 그런 거는 왜 될까요? 우선은 확신이 들지 않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다 원리인데 네. 근데 사람들은 하다 보면 항상 그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다 보면 항상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이거는 계제를 떠나서 계제가 높아져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붙은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거야? 원리를 이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는데 남의 원리를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달라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맞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하는 것처럼 어떤 공부를 배우는 거 좋은데 그 배워서 이해하는 거하고 그걸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다고 해서 현실 생활에서 그 수학을 쓸 수는 없잖아요. 쓰는 건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똑같아요. 저한테 아무리 이런 원리 들어봐야 현실에서 자기가 그걸 쓰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미적분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이해했으니까 풀 수 있겠죠, 문제는. 근데 현실에서 미적분 어디다 써요? 여러분 미적분 가지고 사고책을 만들어 보셨어요? 이거 미적분이에요. 알아요? 몰라. 네, 저도 수학은 모르는데 이거 미적분 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풀지는 못하는데 그건 내푸는 방법이라고요. 알아요? 미적분을 배웠으면 미적분으로 인해서 사고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 가야 돼요. 이 세계를 미적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그대와 나의 이 공간내에 대한 설명이요. 이게 미적분이잖아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적분돼요? 아니면 미분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다 가까운 거냐 멀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리 개념이요.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리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걸 뭐 함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안다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쓰지 않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고. 알면 행하는 거야. 네. 맞네요. 그게. 그래서 지식이 무서운 거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고 있지 않은 지식은 그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와, 그래도 안 되네? 세제까지 하시겠습니다.